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9월 FOMC 회의 이후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전 주요 지지라인 구간이자 저항 구간인 1.5%대까지 상승해 주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해당 박스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과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저항을 돌파하고 1.8% 혹은 2%대로 도달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해 줄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 돌파해 주는지에 따라 증시는 물론이고 비트코인 가격도 이전 지지라인 위로 다시 올라주는지 아니면 중요 지지라인을 깨고 급락으로 이어지는지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당분간 10년물 국채 금리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나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질문해 주신다면 지금 같은 이런 자리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단 예전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위치에서 무리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이 44,000달러를 완벽하게 돌파해 주는지 일단 확인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예전처럼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발견된 이런 위치에 있을 땐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박스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10년물 국채 금리 상황도 봐야 하고 헝다 리스크도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둘 중 어느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관망하시다가 완벽하게 44,000달러 위로 반등하고 이 라인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을 경우 이런 자리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45,000달러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40,000달러 초반대 가격을 버텨주지 못한다면 조금씩 가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손절할 시간도 주지 않고 빠른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는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44,000달러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을 월봉 차트로 봤을 때 다음 10월 월봉 캔들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양봉이 나와줘야 하는데 만약 44,000달러 위로 안착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월봉 캔들은 이렇게 파란색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이 쌍봉 패턴까지 만들어지고 이 경우 빠르면 10월 혹은 11월 중으로 35,000달러 부근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44,000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44,000달러 지지 여부에 따라 이런 쌍봉에 나와주느냐 아니면 이런 쌍봉에 나와주느냐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더라도 하락장에 버틸 자신이 없거나 매달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지지가 무너지고 급락으로 이어진 뒤 하락장으로 진입할 경우 예상되는 저점 가격대가 30,000달러, 20,000달러가 아닌 10,000에서 14,000달러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여태까지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새로운 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80% 정도 하락한 뒤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대로 하락장으로 이어진다면 예상되는 저점 가격대는 10,000에서 14,000달러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지금 이 가격대는 고점이 된다는 점에서 44,000달러를 돌파해 주는지 꼭 확인한 뒤에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반등에 성공하고 100,000달러 부근에 도달하고 하락장으로 이어진다면 예상되는 저점 가격대는 20,000에서 25,000달러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비트코인 가격이 100,000달러로 가느냐 아니면 10,000달러로 가느냐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방향이 나오기 전까진 관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소식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이번 달 말 9월 30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해당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질문 주시는데 정확하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주식시장의 경우 해당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없고 변화라고 한다면 미국 암호화폐 사업자
사업자들의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있겠고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해당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 10년 동안 약 32조 원 정도를 암호화폐 가세를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프라 법안 통과는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단 암호화폐 관련 세금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악재다라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그만큼의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선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기보단 더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이 신규 자금 유입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 인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 수가 약 1억 명으로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 수의 약 3배 정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도가 중국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관련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자금 유입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인도의 와지르X 거래소 신규 가입자도 2648% 정도 증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와지르X 코인도 멀리 바라보고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천드렸던 이 베이지 코인도 다시 한번 봐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추천가 대비 3배 정도 상승해 주었고, 그 이후에 21선 부근으로 눌림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자리에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 구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많이 질문해 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눌림 이후 21선의 지지는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보시는 엑시 인피니티 일봉 차트처럼 눌림이 나올 때마다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해준 것처럼 베이지 코인도 21선의 지지를 받을 경우 전고점 부근으로 다시 도달해 주거나 신고점을 만드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21선 부근으로 눌림이 나왔을 땐 지지를 받고 반등해 주는지 잘 확인해서 목표가를 전고점 혹은 그 이상으로 잡고 투자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전혀 어렵게 볼 필요가 없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눌림 이후 21선의 지지는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관심있게 지켜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의 경우 설명드린 대로 이 저항과 지지의 돌파 여부 확인한 다음 진입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펜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